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킹 대 크리스티안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킹은 지공과 속공을 넘나들면서 플레이를 해도 일정 수준의 화력을 증명할 수 있다. 교체 선수들의 활약상도 득점력에서 보여지고 있어 공격 루트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유형이다. 물론 배후 공간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없지는 않은데 홈에서는 58%의 평균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식으로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팀이다. 이어서 크리스티안수는 중앙 싸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 편이다. 다만 미드필더의 역량이 다른 팀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라서 원정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이다. 점유나 라인이 뒤로 밀려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전력이고 특히 올센과 윌리엄센이 여전히 부상 중인 상황에서는 기대 실점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리그에서 기대 실점 순위는 3위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바이킹이 홈에서는 매우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눌러버리는데 능한 편이다. 크리스티안순도 적극적으로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 참여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결국 수비진의 부하와 함께 원정에서는 라인이 뒤로 밀려버리는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바이킹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산데 피오르 대 보데 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데 피오르는 보데 글림트 상대로는 생각보다 저력을 잘 보여주던 편이었다. 보데 글림트에게 주도권을 순순히 내주지 않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인데 물론 정교함의 차이에서는 보데 글림트와 비교하면 좀 민망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데 피오르가 높은 긴패스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 뒷공간을 타격하는 식으로 생각보다는 성과를 내는 편이었다. 이어서 보데 글림트는 산데 피오르의 간결함에 상당히 실점 시퀀스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다. 2021년 이후로는 보데 글림트가 산데 피오르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다. 물론 패스 성공과 빅찬스 메이킹, 슈팅 생성 등 골을 넣는데 중요한 수치는 보데 클림트가 산데 피오르를 모두 상회한다. 득점력에서의 신뢰는 보데 클림트에게 보내는 것이 옳다. 중원 싸움에서 산데 피오르가 보데에게 순순히 주도권을 내주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긴 패스의 높은 성공률로 뒷공간을 타격하는 재미를 꾀보는 성향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정교함에서 보데 글림트에게 밀리는 모습이지만 난전 유도 정도는 충분히 많이 보여준 바 있긴 하다. 그러나 득점력에서의 신뢰는 보데 글림트가 산데 피오르를 상회하는 게 사실이다. 보데 글림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릴레스트롬 대 스트렘스곳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레스트롬은 특성은 지공에서의 역량이 좋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역습 상황에서의 피해를 줄이면서 꾸역승이나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올 시즌 강호들을 상대로는 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지만 중하위권의 팀을 상대로는 1승 1무로 오히려 릴레스트롬이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어서 스트랩스는 쟤는 원정에서의 지배력이다. 39%까지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스트렘스고드세도 전반적으로는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많아야 경기가 풀리는 편이다. 따라서 여기도 강약약강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팀이다. 물론 릴레스트롬이 스트렘스고드세보다는 더 순위가 낮지만 중위권이 촘촘한 리그 특성상 이 두 팀의 승점 차이는 3점이다. 사실상 전력 차이는 미미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두 팀 모두 중원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팀을 비교하면 스트렘스고드세가 원정에서의 지배력이 상당히 하락하는 것에 주목해볼 여지는 있다. 릴레스트롬이 순위로는 스트렘스고드세보다는 하위 전력이라고 쳐도 사실 두 팀의 전력이나 승점 차이는 별로 차이가 크지는 않다. 릴레스트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프레드릭스타드 대 몰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레드릭은 몰대를 상대로는 득점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다. 몰대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데 프레드릭스타드는 속공 상황을 훨씬 선호하는 면이 있다. 다만 몰대를 상대로 사전 전패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성에서는 좋지 못한 편이다. 특히 속공을 위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몰대에게 플랜 A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어서 몰대는 장점은 높은 점유가 확실한 공격력으로 잘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올 시즌 유효 슈팅 개수에서는 보데클림트나 브란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수비적인 효율 때문에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점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면모가 없지는 않는데 그 와중에도 올 시즌 리그에서는 무득점으로 무력하게 물러선 적이 없을 정도다. 기초적으로 몰대가 프레데릭 스타드에게 강하다는 점과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슈팅 생성 능력이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프레데릭 스타드도 간결하게 속공을 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화력이 올라오는 면모가 있다. 따라서 프레데릭 스타드가 스코어를 좁히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몰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드 대 함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드는 전반적으로 측면이 통하지 않으면 공격력은 먹통이 된다. 다만 크로스의 성공률도 낮은 편이라서 윙어들이 직접 골문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면 그다지 효율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함캄도 상당히 점유를 포기하고 자기 라인에서 잠가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편인데 함캄을 상대로는 전승으로 상당히 기세가 좋지만 다득점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많지는 않았던 모습이기도 하다. 이어서 함캄은 최대한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특히 37%에 그치는 점유는 함캄의 컬러가 잠그기에 있다는 것을 비추어주는 것이다. 측면으로 뻥 차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편인데 상대 풀백들의 기동성이나 공간 허용이 약점인 상태라서 어느 정도는 효율을 보여줄 수 있다. 공격력이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 터진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꼴찌 사르츠부르크에게 7골을 기록하고 이긴 경기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양팀 모두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과 단순한 측면 기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저득점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오드가 상당히 공간을 측면에서 내주는 성향이 짙어서 함캄이 이를 롱킥으로 공략해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SK 브란 대 해우개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란은 장점은 상당히 공격적인 성과를 잘 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하위권 한정이지만 하우개순이 강등권 팀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서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 시즌 빅찬스 생성과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순위를 모두 1위 기록을 하는 등 공격적인 스탯에서는 1위 보데클림트보다도 더 좋은 역량을 보여준다. 물론 빅찬스 미스가 리그에서 제일 많은 결정력 문제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만큼 많은 찬스를 만드는 역량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어서 해우개수는 기본적으로는 점유를 가져가는 것을 골자로 삼는 편이다. 다만 상위권 팀인 보데클림트나 몰대 상대로는 전패하는 등 상위 전력 상대로는 한계가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보데클림트전에서는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거의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잘 나오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브란을 상대로도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란은 공격적인 스탯에서는 보데보다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우개순이 점유를 가져가는 플랜 A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 모습이다. 물론 브란의 빅찬스 미스도 꽤 많고 하우개순이 강호들을 상대로는 슈팅 능력도 영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SK 브란 승리를 추천합니다.